저희 부부 이번 하락장에 QAD 400주에서 650주로 늘렸습니다. 원화로 3,600만 원 정도 더 샀어요. 근데 같은 레버리지인 반도체 ETF는 팔았습니다. 왜 똑같은 레버리지인데 하나는 더 사고 하나는 팔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하락장 오면 다들 이번에 진짜 마통 땡겨서라도 풀 매수한다 이렇게 다짐하잖아요. 근데 막상 새파란 장대음봉 보면 내일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쉽게 매수를 못해요. 바닥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무릎보다는 아래에서 사고 싶은 그 마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이번 하락장에서 저희 부부 QAD만큼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사실 하락장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만큼 금방 다시 회복해주긴 했지만 그 짧은 하락 구간에 QAD 수량을 400주에서 650주로 늘렸습니다. 원화로 약 3,600만 원 가량 추가 매수했고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내려가면 또 물렸네. 하지만 본전이 오면 난 꼭 팔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건 세일이다. 기회야. 더 사야 돼.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SPYM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인덱스 ETF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삽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사고 싶거든요. 이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는 뒤에서 확실한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신기하게도 같은 레버리지인데 못 버티겠는 게 있더라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나 혼자 도태될 수는 없다 라는 포모에 샀던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본주 안 사고 레버리지 사는 거, 빨리 돈 불리고 싶은 욕심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 두 종목 변동성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생기고 나서 이 전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쏙쓸 저리 가라 수준이에요. QAD랑 똑같은 레버리지 구조인데 왜 이건 더 떨어지면 더 사야지 이게 안 되냐고요?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는 아무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지만 갑자기 무슨 이슈가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기저에 깔려 있어요. 실제로 지정학적 이슈 하나, 실적 쇼크 하나에 단숨에 꺾이거든요. 인텔이나 마이크론 주가 떨어지면 같은 반도체라는 이유로 펀더멘탈의 이상이 전혀 없어도 덩달아 하락해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잖아요. 저도 진심으로 1만 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다들 아시죠? 사실상 40년 박스피였던 시장입니다. 지금도 사실 삼전닉스 제외하면 드라마틱하게 오른 종목이 크게 없죠. 제가 시절 좋을 때 들어가서 이렇지 이게 만약 10년 전이었다면 아마 돈이 녹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ETF는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수익이 나면 매도하고 또 떨어지면 분할로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요. 특히 반도체는 떨어질 때 진짜 무섭게 떨어지거든요. 지금은 수익이 나서 익절했고요. 최근 한 달 이 두 ETF에서 약 270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QAD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다시 10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네요. 지난주에 핫했던 건 누가 뭐래도 스페이스X죠. 지수고 SCHD고 뭐 다 떨어지는 장에서도 혼자 급등하고 있었고요. 근데 저는 스페이스X 무서워서 못 샀습니다. 미래의 주도주를 미리 발굴해서 오랫동안 가져가면 수익률 정말 폭등하죠. 멀리 가지도 말고 딱 10년 전 엔비디아를 2016년에 1불에 샀거나 애플을 25불에 샀다면 QQQ나 스파이 수익률 한없이 초라해 보이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그 종목을 미리 알아볼 해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발굴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쏟고 싶지도 않고요. 또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한들 그런 대박 종목을 제가 발굴하는 게 쉬울까요? 그럼 투자 전문가들은 어떨까요? 세계 최고 전문가들도 뭐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이 2007년에 헤지펀드 업계에 도전장을 던졌던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죠. 어떤 투자 전문가든 헤지펀드 5개 골라서 10년 뒤에 S&P 500 인덱스 펀드의 장기 수익률을 이겨봐라 라고요. 뉴욕의 헤지펀드 운용사 프로테제 파트너스가 이 내기에 응했고 이긴 사람이 정한 자선단체에 100만 불을 기부하기로 합니다. 둘은 각자 32만 불씩 내서 10년 뒤에 100만 불이 될 채권을 샀고요. 10년 뒤 2017년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버핏의 S&P 500은 연평균 7.1%, 10년 누적 수익률 94%, 반면 금융 전문가가 직접 고른 헤지펀드 5개는 연평균 2.1%, 누적 수익률 24%에 그쳤어요. 뉴욕의 최고 전문가가 고민하고 분산까지 시켜서 골랐는데 S&P 500이랑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개인 투자자가 이 종목이 미래의 엔비디아다 하고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로또 정도의 확률 아닐까요? 그럼 QAD는 왜 아무 딱 그냥 사냐? 이해가 쉽게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나스닥 100은 지난 4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3.7%였어요. 40년 중에 마이너스였던 해는 단 7년, 나머지 33년은 전부 플러스였습니다.
S&P 500은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1년간 연평균 10.74% 기록했고요. 15년 이상 장기 투자했을 경우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개별주는 다르죠. 아무리 훌륭한 기업도 산업 트렌드가 바뀌거나 갑작스러운 규제 또는 경쟁 기업의 등장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그렇게 최강자 같았던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로드 코워크 나온 뒤에 소프트웨어 이제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주가가 계속 맥을 못 추고 있죠. 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팔란티어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인덱스 ETF는 그런 기업이 힘을 잃어도 자동으로 알아서 더 강한 놈으로 교체가 되잖아요. 개별주의 리스크가 자동으로 분산이 되는 거죠. 나스닥 100이나 S&P 500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이미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고, 그게 만약 또 무너지더라도 더 강한 기업,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바뀌게 되죠. 지금이야 반도체지 5년 뒤엔 양자 컴퓨터가 주도주일 수도 있고요. 우주항공일 수도, 아니면 휴머노이드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또 다른 새로운 뭔가가 나올지도 모르죠. 근데 인덱스 자체가 망하려면 미국 전체 경제가 망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골라도 다 같이 망하겠죠. S&P 500은 단기적으로 몇 년간 폭락하더라도 7년 6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전고점을 회복해왔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 들어가서 투자를 시작했어도 적립식으로 배당을 재투자하면서 7년 반만 버티면 손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저희 부부는 믿음으로 QAD와 SPYM, 무지성으로 돈 생길 때마다 그냥 모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고, 또 갑자기 코로나 같은 역병이 돌 수도 있고요. 어쩌면 또 전쟁이 다시 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 총알 남겨두고요.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과거의 역사를 믿고 지금처럼 묵묵히 가다 보면 저희도 다른 장기 투자자분들처럼 수익률 수십 % 넘기고, 또 은퇴 후에 노동소득이 없어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날 올 거라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렇게 QAD와 SPYM은 믿음으로 가져가고요. 반도체와 코덱스 레버리지, 욕심내지 않고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실제로 QAD나 스파이로 장기 투자 해오고 계신 분들, 그리고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의견과 투자 성과도 궁금해지네요. 저희도 길고 꾸준하게 모아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어떤 태풍이 휘몰아치더라도 앞만 보고 가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의 실제 자산 매달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모두 성투하세요.